전절제든 부분절제든 신장을 적출하고 나면 이제 신기능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질 수밖에 네. 없고요. 특별히 이제 신장 기능이 조금 더 나빠질 수 있는 요인은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조금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고요. 네. 이제 수술이 끝나고 앞으로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을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퇴원해서 2, 3개월이 지나도 수술했던 부위가 좀 따끔거린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암하고는 사실 상관없이 이제 그런 증상들은 수술 뭐 부작용 후유증으로 보면 되는지 그런 부작용 후유증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큰 수술을 받으신 거기 네. 때문에 그 수술 부위가 뭐 묵직하게 아프다든지 따끔거린다든지 네. 아니면 저기 테이프 붙였던 자리 그런 데가 좀 뭐 계속 가렵다든지 이런 증상들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네. 뭐 최소 이제 몇 개월 정도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분 절제든 전 절제든 이제 몸 안에서는 굉장히 큰 수술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 그에 있는 신경들은 되게 지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한 번씩 묵직하게 아프다든지 한 번씩 뭐 뻐근하게 느낌이 든다든지 이런 느낌 이제 한 번씩 있는 그런 네. 거는 거의 평생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 검사상 특별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일단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절제든 부분절제든 신장을 적출하고 나면 이제 신기능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떨어지고 또 언제쯤 회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신장에 정상 활동하는 그 신원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질 수밖에 네. 없고요. 그게 이제 전절제인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네. 부분절제인 경우에는 조금 이제 떨어지고 웬만큼은 좀 회복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서울대병원이랑 여러 다기관에서 전절제를 했을 때 신장 기능이 얼마큼 떨어지는지를 본 그 연구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술 그 전에 비해서 수술 직후 한 3개월까지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한 20% 정도 이렇게 기능이 좀 떨어졌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따라 조금씩 회복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뭐 전처럼 이렇게 좋아지진 않지만 약간씩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게 되고요. 이제 모든 환자분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평균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특별히 이제 신장 기능이 조금 더 나빠질 수 있는 요인은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조금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고요. 제가 흡연을 한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고 수술 전에 신장 기능이 나쁜 환자분들 처음부터 내과적인 그 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신장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뭐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 환자분들한테 이제 주의 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저염식, 싱겁게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당뇨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만성 신질환, 만성 신장병이 생기는 제일 흔한 원인이 당뇨인데 마찬가지로 이 신장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나중에 그 신장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 조절을 굉장히 좀 철저하게 잘 하실 거를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고혈압도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당연히 금연 뭐 이거는 암의 재발도 중요하고 신장 기능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교정이 가능한 인자들이라서 꼭 이제 그 주의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비만한 경우에는 고혈압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당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체중 조절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암 수술을 하고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앞에서는 이제 신장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이런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일반적인 건강 관리는 그냥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그 생활 습관 뭐 이런 그 상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을 한다든지 뭐 했다고 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일상생활은 그대로 하시면서 그 대신에 조금 충분한 휴식과 좀 여유 있는 좀 스트레스를 피하는 이런 게 조금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 하면서 체중 조절하고 뭐 이런 게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신선한 야채, 과일 이런 거 좀 자주 드시는 것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당뇨나 고혈압, 뭐 체중 조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좀 싱겁게 드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 보조식품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을 또 물어보시는 분들 엄청 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보시는 것 중에 뭐 무슨 특정 뭐 버섯 네, 또는 맞아요. 뭐 특정 뭐 한약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이제 다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 좀 맞아요. 조심스럽긴 해도 네. 조금 진하게 이렇게 우려내는 탕약들 네. 종류나 아니면 특정 뭐 어떤 성분을 집중적으로 드시는 거 이런 건 오히려 조금 즙 해가 될 수 같은 있습니다. 거, 네, 네. 좀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네. 그냥 뭐 흔하게 먹는 홍삼 제품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일반적인 그 종합 비타민이나 뭐 네. 이런 건강 보조식품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비타민 C를 네, 네, 네. 또 과용량으로 많이 네, 드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또 그 네.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고. 네. 근데 또 그건 또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C를 너무 많이 드시면 그게 한 절반 정도 몸에서 대사되면서 요로 결석을 만드는 과하면? 성분으로 네. 변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g 그러니까 흔히 그게 1000mg 네. 예, 비타민 C를 드시면 결석 발생률이 2배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신장암을 앓으신 신장 수술하신 분들은 네. 한쪽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너무 또 과용하시면 네. 또 결석 문제가 같은 게 생기면서 네. 또 남은 신장 기능에 오히려 악영향을 네.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WHO나 이런 데서 권장하는 비타민 C 용량은 일반 종합 비타민 안에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만 드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네. 특정 성분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집착해서 이렇게 챙겨 드시는 거는 네. 이제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고요. 네. 그냥 골고루 많이 드시는 게 좋고 네. 또 이제 좀 체력이 떨어지는데 뭐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네. 회를 먹어도 되느냐,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회를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제 그 항암 치료나 이런 걸 하실 때 면역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떨어져 네. 있는데 회나 이런 데 이제 기생충이나 네. 뭐 나쁜 감염. 병균 같은 게 네. 있을 때 갑자기 문제가 될까 봐 드시지 말라는 거지. 네. 일반 그 수술하시고 일상생활 하실 잘 때는 아무 네. 상관이 없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드셔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또 고기 또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말씀하시는데 조금은 줄이셔야죠. 너무 기름진 거를 많이 네. 드시고 체중이 늘어나는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풀만 드시는 것도 또 안 네. 좋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드시는데 네. 한꺼번에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소변 이제 신장에서 그거를 배출하는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자주 좀 나눠서 좀 드시는 게 네. 좋습니다. 네. 수술하신 많은 분들이 추적 관찰을 이제 정기적으로 받으실 텐데요. 사실 신장암 외에 나머지 건강 검진들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